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2022년 5월 2일 5월 첫째 날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사이트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인사이트를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이님의 주말 이제 프리미엄 채널에서도 관망도 하나의 전략이다 하는데 저도 그거랑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지난주에도 현금 비중, 주식 비중에 고민을 해야 될 때 하는데 너무 빨리 또 시장이 하락이 나왔고 주간으로는 사실 코스닥만 2% 정도 빠졌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효과죠. 그렇지만 지수의 레벨이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권인 거는 다들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일단 올라갈 때 그동안 쉬었던 반도체만 올라가면 또 아무도 해피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절대 수익이 좀 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지수 레벨이면 PBR 한 배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냥 확인하고 반등을 좀 안 먹더라도 반등한 이후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반등을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이 나잖아요. 의미 있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반등을 노리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이것도 개인 그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은 가능한 시점이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점검 키워드는 FOMC,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1분기 실적, 그 다음에 환율 피크아웃. 실적이 잘 나와도 고민, 안 나오면 잘 나오면 세론, 안 나오면 실적 우려로 빠지는 되게 희한한 장이고 사실은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게 좀 좋긴 한데요. 일단 시장의 센티멘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다음 분기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퀀트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 생각보다는 이제 퀀트가 가리키는 것들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납폭과대 대형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달러 강세입니다. 이 달러 강세가 멈추지 않는 이상 미국하고 이제 넌 US 자산들, 그러니까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쪽은 계속 다이버전스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피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세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의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 다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레벨 유가 80불 90불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레벨이 지금 유지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자국민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인 달러의 강력한 강세,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가 약세로 좀 돌아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과 미국 이외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미국만 세게 나오고 미국이 다시 10%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이머징 국가는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1, 2% 하루짜리 시초가에 떠서 항상 시작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캐시를 가지고서 계속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식 비중을 낮춰놓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냐? 전략가들은 항상 지금 그러니까 지수만 보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지수를 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빠져봤자 2300, 2400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모아가서 지수의 반등을 노리는 절대 수익 전략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나 자산가나 아니면 그런 쪽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도 다 이제 종목을 이제
가져가거든요. 종목을 이제 좋아 보이는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납법과대 반도체. 근데 이게 안 맞기 시작하면 이제 반등을 못 먹고 다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진, 뭐 1분기 스마트폰 뭐 밀어내기로 잘 팔긴 했지만 2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런 반도체 사이클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닥 알려진 재료가 다 노출됐다, 실적도 나왔고 뭐 안 좋은 뉴스는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뉴스는 캐펙스 투자를 많이 못 늘리거나 아니면 뭐 빅그로스가 많이 빠진다 이건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려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예전처럼 9만원 10만원은 아니고 뭐 단기 뭐 한 10% 정도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셧다운도 뭐 노동절 대비해서 미리 좀 닫아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탑에서 내용이 나왔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는 이것도 뭐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확진자가 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사실 미국 FOMC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처럼 5월, 6월, 7월 연속으로 있다는 점은 일단 시장에 좀 부담이 되죠. 뭐 5월 달에 가령 뭐 인플레이션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25bp 올려, 뭐 이건 아니고 75bp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25bp 나오면 또 6월, 7월은 또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뭐 구두 게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이제 질질질질 이제 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고용시장 계속 얘기하겠는데 한국도 뭐 조금은 그래도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처럼 강력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GDP 성장률 자체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미국 시장의 경기 모멘텀 둔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안 되겠지만 수요가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빠진다면 결국 P 곱하기 Q에서 P가 올라갔는데 Q는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원래 좋아지려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제자리 걸거나 아니면 Q가 더 빠지면 P가 더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수요 탄력성을 보이면서 Q가 빠져버리면 전체적인 파이가 줄게 되는 거죠, 매출액이. 그럼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좀 영향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수요가 언제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 둬야겠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는 거는 퀀트로 보니까 바이오가 좀 나오는데, 물론 셀트리온도 많이 빠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뭐 여름 정도부터는 만약에 내년 경기가 없다면 바이오 업종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매주 바뀌기 때문에 뭐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여드리는 이제 하이힐드 ETF가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이힐드 이제 고금리 채권 쪽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 뭐 정크본드나 이런 쪽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금융의 어떤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처가 없어지는 그런 걸로 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금융위기 때 이제 개인 부동산 부채에서 시작했다면 뭐 이런 부분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난주에 말씀은 드렸지만 이 하이힐드라는 게 결국 시장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건데 약간 동행지표라서 사실은 뭐 장 빠지면서 오르는 뭐 금리가 오르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방향성은 지금 틀고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일단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된
이제 본격적으로 한 3월 달부터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시면 뭐 그 레벨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레벨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거죠. 왜냐면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경기가 안 좋냐. 근데 금리는 그만큼 튈 수 있거든요. 어떤 시장의 이벤트를 먼저 반영해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식이고 뭐 어떤 것이든 다 안 좋은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겠죠. 미국 FOMC 회의는 5월, 6월, 7월 이렇게 있고요. 8월 한 달 쉬고 이제 9월, 11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날짜를 좀 제가 적어드렸고요. 올해 내내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는데 좀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요게 이제 우리가 경기가 이제 빠지면, 장기 금리가 이제 빠지는 그런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뭐 현금성 자산, 채권이나 이런 거에 선호를 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채권한테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빠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금리는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금리가 많이 빠져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돼서 아니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채권으로의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요 뉴스가 나왔는데 요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되고 있다. 4월 달에 주식에서 270억 이탈됐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저희가 조정 기간이 한 달 이상 나온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1, 2, 3월 이렇게 한 분기 하다 보니까 연말에 리밸런싱하고 그래 2분기 때 한번 더 보자 했는데 주식도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식 ETF 이런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식이 잘 안 벌리면 돈은 계속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채 ETF로 몰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 계속 하는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채권의 가격은 빠지게 되는데 이걸 감내하고서라도 지금 채권을 사겠다는 이런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니무브는 경기도나 인플레이션으로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거다. 이거 들으면 진짜 주식하고 싶지 않죠. 네. 일단 이런 뉴스가 아직 이게 블룸버그 데이터에 나오는 거를 외신을 그대로 이제 뭐라고 하죠, 번역해서 나온 기사거든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국내 기자분들이 막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신문을 도배하게 되면, 최근에 삼성전자 이거 반토막 났다 맨날 그런 얘기하고 누가 얘기했느니 누가 얘기해서 많이 빠졌느니 맨날 저평가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블레임이 많아지면 대부분 그때가 바닥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채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슈화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분명히 주식을 하면서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자산가족 분들도 늘리기가 좀 힘들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고 진짜 당일 매매 요 정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만기 신용 대출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지금 나왔어요. 결국 5월 달에 신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으면서 며칠 전에 사모펀드에도 나왔지만 건설하고 다시 한전 이런 것들이 내수주죠. 내수주가 또 이제 다시 방어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할 때 주식, 부동산, 대체 투자에 요즘에는 이제 미술품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부동산은 최근 2년 동안 주식과 함께 다 같이 먹었기 때문에 저같이 부동산 없는 사람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대출도 많이 하고 세금으로 옥죄니까 이제는 거의 피크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주식이 빠지는 속도랑 부동산이 빠지는 속도랑 비교를 해보시면 부동산이 만약에 20-30% 빠지면 주식이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로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제 로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정부의 정책은 대출을 풀어주고 금리 오르는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택을 여기서 금리 인상 직격탄 맞고 바로 이제 부동산이 자빠지면 서민 금리가 또 취임하자마자
서민 이렇게 금리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까? 아파트 가격 빠졌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계속 풀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주식보다는 내수 정책 모멘텀이 있는 부동산으로 다시 자금이 회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해는 주식보다는 원래 금리 인상기는 이제 부동산도 나쁘진 않거든요. 경기가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올해는 부동산이 오히려 또 주식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프라인 상권들이 살아나면서 이쪽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구리와 은입니다. 구리와 은이 지난주에 좀 약간 단기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과연 뭐 프리팩트 맥모란 이런 애들이 빠져서 얘도 같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경기 모멘텀이 둔화돼서 경기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건지 이것 때문에 바이오가 오른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어떤 케이스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산이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추세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3, 4년 전에 굉장히 성행했던 또 바이오 모멘텀 투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 반등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퀀트상 대형주 낙폭과대가 나왔습니다. 일단 RSI가 대형주가 코스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코스피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의 이제 시장 모델에 연기금이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게 지속적일 줄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수 때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좁은 박스권 2600에서 2800 딱 3% 먹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낙폭과대 대형주를 좀 살펴보면 이 컨셉에 지금 딱 전제가 맞긴 하죠. 네, 반도체 안 좋은 거 다 알고, 안 좋아진 거 다 알고 사이클 우려 다 있는데 지금 먼저 반영된 종목군. 만약에 전제가 이번 주에 아웃퍼폼하면서 막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외국인들이 언더윗 했다가 뉴트럴로만 바꿔도 10% 튀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종목들이 또 이제 작살납니다. 또 근데 펀드에서 지금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종목이 오히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보면은 뭐 투신은행 쪽이 좀 팔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똑같이 선호하는 거는 자동차죠. 예, 자동차. 그래서 뭐 실적은 무조건 완성차가 부품사보단 좋은데 일단은 실적이 나온 이후로 차익 실현이 사모펀드에서 좀 나왔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보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실적 모멘텀, 실적 연속성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좋고 이런 회사들 1분기 실적 제가 최근에 미팅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커버가 아닙니다. 이제 미팅한 기업들 중에 눈에 띄는 이거는 괜찮다, 좀 리포트 나오면 자세히 봐야지 이런 종목군이 이제 원티드랩, 엠노, HRS 요 세 개였고요. 지금 HRS만 혼자 조금 빠져 있고 원티드랩이 좀 덜 올랐습니다. 네, 5월 초에 이제 실적에 나오면 4분기 때 지연된 매출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 좀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멀티플이 높다는 게 좀 단점이죠. 리오프닝 구인 구직난 플러스 이제 5월달에 정부 정책 모멘텀이 이제 디지털 일자리 확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티드랩이랑 사람의 HR는 또 실적 잘 나왔어요. 실적 먼저 냈죠, 자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요즘 그냥 팜유 얘기 나오면 당일날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따라갈 수도 없고 어차피 5% 빠지면 무조건 손절이기 때문에 계속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1분기 실적 이후로 이제 계속 수주나 이런 것들 회사의 변화가 좀 있는 회사들은 이제 코리아 센터 지난주에 미팅을 했고 앱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유료 구독자만 보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 네. 디테일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오셈, 그 다음에 IPO 준비하는 원택, 뭐 이 정도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 이용 이력 얘기는 뭐 맨날 얘기했던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목은 뭐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료 구독자분들만 보시는 거고요. 퀀투르 시장 읽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왜 대형주를 보게 되는지.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날 미국이 많이 빠졌고, 일단 한국의 고점 대비 조정폭을 보면은 3개월 고점 대비 이제 코스피가 확실히 아웃퍼폼하고 있죠.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지난주에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2%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는 이제 보합을 유지를 했습니다. 약간 빠졌네요. 한 30bp 정도. 근데 한국하고 미국 대비 성과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 나스닥과 코스닥은 3개월 고점 대비해서 성과가 1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나스닥이 거의 떡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3개월 대비 회복률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바닥에서는 코스피는 50%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이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지금 50% 회복, 이것도 가까스로 위에 있죠. 한 번만 더 빠지면 이제 그 다음에 그동안 반등 나온 걸 다 토해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연초 대비 이제 수익률 갭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와, 처음이죠. 이런 거는 지금 요렇게 보면 감이 없으니까, 작년에 보면 항상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난리 났죠. 뭐 미국 투자하신 분들 뭐 논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이제 무조건 우리는 한국 같은 이런 거지 같은 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미국이 단기적으로 좀 더 안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네, 좀 불안하네요. 미국이 이렇게 추세 이탈한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멈춰놨다가 브라질이 지금 보면은 1등을 달리고 있고, 원자재의 영향이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만 이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대만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대비 거의 비슷하게 왔긴 했는데, 만약에 중국 장 열린 다음에 뭐 중국이야 뭐 사실 정책 뭐 인터넷 뭐 다시 살리겠다 뭐 다시 풀어주겠다 뭐 이러면서 반등이 나온 거고, 대만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사실 한국도 이게 동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좋았던 나스닥 필라델피아가 세상에 연초 대비 27%가 빠졌네요. 와, 지수가 20% 빠지면 계좌는 반토막 납니다. 만약에 분할 매수 하시더라도. 그래서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플러스예요. 엄마야, 키 맞추기 지금 3개월에 플러스인 지수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또 지수를 받친 거죠,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다른 데랑 키 맞추기를 하면 일단 대만 지수가 빠지고, 그 다음에 글로벌 장 시작하고 뭐 오후 정도면 이제 아시아도 다 열리는데, 막 장이 빠진다면 한국도 뭐 어쩔 수 없겠죠. 사실은 아마 건방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개월 누적 수익률로 보면 상위권입니다. 러시아 빼고. 저희가 먼저 1, 2월에 맞아서 3, 4월에 좀 덜 빠졌다, 상대적으로 뭐 빠질 만큼 많이 빠져서 횡보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한국이 확실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간으로 보더라도 뭐 이렇게 나쁜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빠졌고, 대만이 많이 빠진 거에 대비해서 전자가 이제 코스피를 받쳐줬죠. 그래서 전자가 오르면 뭐 지수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전자도 같이 빠진다면 뭐 지수도 같이 빠지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좀 써놨고요. 그래서 의외로 좀 덜 맞았다, 이렇게 지수를 보니까. 근데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강도인데, 반도체가 원래 좀 약세로 되고 바이오가 이제 반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지금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가 좀 의미가 없긴 해요.
이렇게 차트가 빠지면 뭐 반도체 바이오가 유리한 건데, 최근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조금 소폭 반등하니까 이제 지수가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큰 의미는 없다. 네. 낙폭과대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보자. 뭐 아이디어입니다. 뭐 이거 근데 이게 몇 프로 오를지 뭐 며칠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와 개인 고버스 순매수 보면, 외국인 순매수는 진짜 2월, 3월, 4월 다이렉트로 빠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뭐 기술적 반응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되돌리겠냐 이거죠. 경기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거의 7월 때까지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없죠. 지금 1분기 실적 깨진 거는 다 알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고, 원래는 개인 고버스가 쫙 올려주면서 이제 지수를 한번 딱 털어먹게 만들게 해야 되는데, 똑똑한 개인들은 죄송합니다. 똑똑한 개인들은 절대 섣불리 고버스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 터졌죠. 네,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계속 화학, 전기전자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 자동차만 좀 사고 있다. 자동차만 좀 괜찮죠. 예, 눈에 보이는 주도주가 사실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닥에서 꽤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조적인 성장이다, 뭐 칩 패키지 뭐 좋다, 뭐 1분기 실적 뭐 역대 최대 나온다, 주식은 실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떡락하면 순간 시장에서 이제 도망쳐야, 느낌이 안 좋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도망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빠졌다고 덥석 사시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지난주랑 거의 똑같죠. 자동차를 외국인이 선호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실적도 뭐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외국인 누적 선물 순매수로 봐서는 사실 이게 지수가 윈지 아래인지는 어려워요. 계속 단타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누적을 보면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레벨이 지금 내려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 낙폭 과대주도 낙폭 과대주도 이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좀 괜찮은 뉴스 나오고 좀 모멘텀 붙고 사기에 부담이 없다라는 거지, 추세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성장주 시크릿 거는 지난주랑 똑같네요. 네, 계속 다이버전스 되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뭐 계속 빠지고 있고, 그래도 이제 같이 주는 시크릿컬들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설주, 그다음 유가 관련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개인 누적 순매수가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약간 피크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요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무섭네요. 뭐 100%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거 뭐 내일 바로 월요일날 뭐 3% 빠져버리면 다 도망가겠죠. 금요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펀드용, 뭐 벤치마크 BM 플레이용 그냥 빈집털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전자랑 하이닉스의 선호를 보면 금요일날 외국인이 처음으로 순매수를 샀어요. 여기 일간 순매수 보시면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다 팔았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샀다가 팔긴 했는데 파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면 전자의 외국인 일간 순매수 동향이 금요일에 되게 긍정적으로 찍혀서 어떤 반도체 업황보다는 그냥 전자의 낙폭과대 뭐 선반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놨고요. 다음 원달러에서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엔화, 유로화 약세, 달러 퍼스트, 미국 자산만 반등 나오고 올라가는 구조인데, 지금 금리 인상으로 밸류에이션이 빠지고 경기 둔화 우려로 지금 실적주들이 조그만 미세도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조금 피크가 치고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 정도는 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 정도 레벨, 요 정도 딱, 네, 요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말씀드린 대로 유로가 이렇게 빠졌는데 뭐 요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건 낙폭과대로. 예. 그래서 유로가 강세가 되면 시장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뭐 환율을 보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뭐 이게 어떤 투자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심해야 할 거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10년을 이렇게 금리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일단 채권 선호 현상으로 위험 회피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경기 둔화 우려도 있지만 도망가야죠 그때는. 그때는 HTS 딱 꺼놓고 이제 그냥 책 보고 이제 뭐 부동산에 묻어놓고 묻어놓을 부동산도 쉽지 않네요. 생각해 보니까. 일단 다른 커머디티들을 좀 보면은 히팅 오일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올랐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납작 가격 이런 것들은 뭐 멈춰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눈에 띄게 주간으로 많이 빠진 거는 구리와 은입니다. 이게 다 산업용 수요가 많은 커머디티거든요. 그러니까 비철금속에서 산업용 수요가 많은 애들인데 이 둘이 우연히 빠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경기 둔화 우려로 가는 건지 뭐 CRB 인덱스를 보면은 아직 살아있죠. 예, 지금 자꾸 인플레이션 뭐 피크아웃이다 막 그런데 성장률이 피크아웃이지 마이너스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 영혼 없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영혼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일단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이 오랜만에 4월 18일을 기점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이게 다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바이오 시총 대용주는 모멘텀이 나오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8주 동안 내내 빠지다가 이제 처음으로 2달 만에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RSI 모델 저희가 이제 지수 등락으로 이제 뭐 어떤 바닥을 잡는 거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일단 4월 12일 날 코스피는 요 하단을 터치 한번 하고 그리고 갔다 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게 뭐죠? 이런 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사실은 이제 느낌은 별로 좋진 않죠. 이게 딱 한번 4월 초에 이제 피크 찍고 이제 내려오는 느낌이라서 이게 왠지 그동안 올랐던 종목장들 한번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전자가 오르면요. 게임은 연속으로 2주로 하단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안 좋죠. 요즘에 게임 쪽이 펄어비스가 다 망쳐놓은 건데 일단은 시장의 반등을 나오는 시그널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게임주가 이유 없이 오를 때 이제 시장의 반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낙폭 과대부터 오르거든요. 시장의 반등 나올 때. 그래서 반등 나오는 시점에 그냥 게임을 투자하긴 싫어도 그냥 이용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갈수록 이제 조금 코멘트가 이것저것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화 수목 이제 금요일은 안 보내고요. 사모펀드 매매 동향을 통해서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 시장 아이디어들 스팟 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데일리로 좀 드리고 있고 그마저도 이제 저녁 때 기업체 미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못할 때도 많은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이제 주말 인사이트를 올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 앱 유료 구독자 대상으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오픈해도 이렇게 막 보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 채널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한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바쁘시니까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기타 질문사항이나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